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XRP 영상을 만들고 나서 리플사의 4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영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2019년 4분기 보고서, 제가 봤을 때 정말 2020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도 있었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건 좀 약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는 2019년 2분기부터 기존의 코인마켓캡 기준 볼륨으로 XRP를 판매를 해오다가 이것을 멈추고 기준을 크립토 컴페어 탑티어 CCTT로 바꾸고 XRP 판매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공공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볼륨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 관계자들과 기준점을 항상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가짜 볼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서 볼 그런 부분, 리플사는 이번에 XRP를 어느 정도 팔았는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외 거래로 1300만 달러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세일 거래소에 파는 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개예요, 빵개.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장외 거래로 저번 분기에는 5천만 개 정도를 팔았는데 이번엔 1300만 개.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합해봤을 때는 2019년 3분기에 대비해서 78% 정도 판매량을 감소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를 한 것도 다름이 아닌 이미아 지역과 아시아 쪽을 포함한 XRP 유틸리티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하고 있는 리플사의 전략적 파트너들에게만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판매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푸른 물량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까지도 약속을 잘 지켜오고 있죠. 2018년도 XRP 판매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500만 달러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CCTT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XRP 볼륨과 변동성은 저번 분기 대비 낮아졌고, 이 볼륨 수치를 비교를 해보시자면은 1일 볼륨이 2분기가 4억 달러대, 3분기가 1억 9천만 달러대, 그리고 4분기는 1억 8천만 달러대였고요. XRP 가격 변동성도 낮아졌는데 3분기에는 3.6%였으나 4분기 때는 3.1%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에 총 35개가 에스크로에서 풀렸는데 이 중에 3천만 개를 제외한 2억 7천만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가서 묶였습니다. 이거 풀릴 때마다 15개가 계속해서 시장에 풀린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XRP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끄시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한 리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에스크로 물량 및 락업 해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수치를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리플사는 499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 묶어놓은 상태이고, 그 외로 리플사는 전체 시장에 풀려있는 XRP 중에 13%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절반가량에 달하는 XRP가 묶여있고 리플사가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역시 개발자 및 채굴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시장에 푸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월세도 내야 되고 개발자들 월급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는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바로 실시간 유동성에 관한 것인데요. 실시간 유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달러, 유로, 호주 달러, 멕시칸 페소, 필리핀 페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4곳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중에 최근 호주에서 미국과 필리핀으로의 송금로, 그리고 유로와 미국 달러의 송금로도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020년에는 에이펙 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두루두루 송금로를 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머니그램이 중동 진출을 하면서 이 중동 쪽에도 송금로가 열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실시간 유동성에 사용된 송금액 액수 같은 경우는 650% 상승했고요. 거래 건수는 3분기 대비 390% 상승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고객들의 XRP를 통한 송금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그들은 2019년도에 빗소에 투자를 하고 머니그램 역시 그들의 멕시코, 미국 간의 송금량의 10%를 실시간 유동성으로 옮겼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소식들 스프링이라든지 파생상품 등등에 관련된 소식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리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보고서에서 가장 큰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리플사가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거, 장외거래로 파는 것은 파트너들에게만 직접적으로 XRP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만 판매를 했고 거래소에는 단 한 개도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2020년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등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많은 송금로가 열리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보고서를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묶인 물량이 많다라는 그런 큰 도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잘 유의하시면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번 열심히 또 보고서 관련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좋아요 버튼, 광고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시청 혹은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